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상대적으로 일자리 정보를 구하기 어려운 지역에서는 자치단체에서 여는 채용박람회가 큰 기회가 됩니다. 하지만 이 박람회를 들여다보니 최저시급 수준을 제시한 기업이 30%를 넘어 생색내기에 그친다는 비판입니다. 차주화 기자의 보도입니다. 100여 개의 기업이 참가한 창원의 채용박람회장. 구직자 수천 명이 모였습니다. 채용 공고를 꼼꼼히 살피고 이력서를 써보지만 정작 원서를 낼 곳은 많지 않습니다. 최저시급 수준을 제시한 기업이 많았던 겁니다. 취업자 입장에서는 너무 이제 소득 자체가 수준이 낮다 보니까 좀 선택하기 어려운 경향이 많더라고요. 먹고 사는 수준밖에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실제 이 채용박람회 참가 기업 109곳을 분석해보니 최저시급 수준을 제시한 곳이 24곳, 연봉 2천만 원 이하가 11곳입니다. 전체 참가 기업 3곳 중 1곳이 최저 생계비도 못 미치는 급여를 주는 겁니다. 이렇다 보니 취업난에도 구직자가 지원하기 어려워 중소기업의 구인난도 해소되기 힘듭니다. 박람회 참가 기업 가운데 30곳이 면접자가 한 자릿수에 그쳤고 한 명도 지원하지 않은 기업도 있습니다. 기업의 사정과 구직을 하는 일자리를 찾는 청년들의 사정이 잘 맞지 않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고 미스매치죠. 채용박람회를 마련한 자치단체는 참가 기업의 근로조건을 일일이 들여다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기업에 참석해 주는 것만해도 지금 사실은 저희들은 박람회도 도움이 많이 되거든요. 최저시급이 이랬는데 참석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하기에는 박람회 구성 요건이 참 어렵다고. 지난해 경남에서 열린 채용박람회의 채용률은 14.6%. 구색 맞추기에 그친 지역의 채용박람회가 구인 구직난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차주화입니다. 학교 방학과 휴가철을 맞았지만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자녀들을 맡길 곳이 마땅치 않은 가정이 많은데요. 이런 학생들을 위해 교사들의 재능 기부로 여름방학 특별 수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다. 오대성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초등학교 강당에 드론들이 자유롭게 날아다닙니다. 장애물 코스를 통과하는 경기. 드론을 조종하는 아이들의 손과 눈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직접 드론을 만져보는 건 처음입니다. 집에 있으면 재미가 없는데 학교에 조금씩 나와서 드론을 날리니까 재미있고. 십자수를 놓는 디자인 공예에 온 신경을 집중하고 점심시간엔 급식 대신 힘을 합쳐 떡볶이도 만들어 봅니다. 평소 하지 못했던 체험으로 아이들은 신이 납니다. 그냥 나오는 거 먹고 그랬어요. 자기가 직접 만들고 먹으니까 좋은 것 같아요. 여름 휴가 기간 동안 집에만 있어야 하는 학생들을 위한 여름방학 특별 계절학교입니다. 방과 후 학교가 쉬는 기간에 열려 학생과 학부모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정책과 지원이 부족하다 보니 교사들의 자원봉사와 학교의 자체 예산으로 운영됩니다. 저소득층이나 맞벌이 가정이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방학 중에 이렇게 가정에서 다양한 체험 활동을 하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때문에 경남에서 일부 학교에서만 방학 계절학교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맞벌이 등으로 방학을 해도 집에만 있어야 하는 아이들이 늘어나는 상황. 방학 맞춤형 수업 개발과 예산 지원 등의 정책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KBS 뉴스 오대성입니다. 어제 오후 5시 20분쯤 김해시 대동면 중앙고속도로 지선 대동 3터널 출구 앞에서 36살 이모 씨가 몰던 1톤 트럭이 앞서가던 1톤 트럭을 들이받으면서 차량 넉 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이 사고로 이 씨 등 10명이 부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운전자 이 씨와 목격자의 진술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전 10시 10분쯤 창원시 진해구의 한 농장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36살 이모 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이 씨는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소속 마필 관리사로 지난달 31일까지는 정상 출근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차 안 트렁크에서 번개탄이 탄 흔적으로 미뤄 이 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유족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지난 5월 말에는 부산시 강서구의 레츠런파크 부산 경남 내 마방 앞에서 다른 마필 관리사 38살 박모 씨가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창원지법 제4형사부는
지난 2004년 10살 B양을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4살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A씨는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실제 경험하지 않았다면 묘사하기 어려울 정도로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고 밝혔습니다. 피해 여성 B씨는 10살 때인 지난 2004년 자신을 성폭행하고 수차례 추행한 버스기사 A씨를 우연히 보게 됐고 13년 전 기억을 토대로 A씨를 고소했습니다. 전국체육대회가 2달여 뒤인 오는 10월 충북 충주에서 열립니다. 레슬링과 롤러 등 경남 대표 선수들은 금메달을 향한 집념으로 이 무더운 훈련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이정하 기자가 훈련 현장을 취재했습니다. 턱밑까지 차오른 거친 숨소리가 가득 찬 레슬링 훈련장. 겨루기 훈련은 실전만큼 진지합니다. 비짓땀을 흘리는 김기성 선수. 지난해 전국체전 3, 4위전에서 아쉽게 고배를 마신 만큼 훈련에 임하는 태도는 남다릅니다. 작년과는 다르게 근력과 체력이 많이 늘었기 때문에 쉽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비인기 종목의 하나인 레슬링. 경남은 지난 2014년 전국체전 이후 침체에 빠져 있습니다. 올해는 10개 이상의 메달을 얻어 도민의 사랑을 받는 종목이 되겠다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자세 낮추고! 구릿빛으로 그을린 선수들이 롤러 위에서 일정한 호흡으로 속도를 조절합니다. 30도를 웃도는 날씨에도 실내 훈련은 없습니다. 지난해 모두 7개의 메달을 따내면서 경남의 효자 종목으로 거듭나고 있지만 비인기 종목의 서름은 딛지 못했습니다. 그런 종목이 있냐고 할 정도로 되게 그런 점에서는 저도 훈련하는 데 있어서 좀 많은 아쉬움이 있는데 저희 선수들이 좀 열심히 훈련하고 꿋꿋이 이겨내다 보면 전국체전 16년 연속 상위권에 오르며 저력을 보였던 경남. 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전국체전. 지난해 대회에서 느낀 아쉬움이 선수들의 새로운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상위권 목표를 향해 매진하는 선수들의 땀방울은 인기와 비인기 종목을 가리지 않고 훈련장을 채워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정하입니다. 영남권 소식입니다. 7말 8초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7월 말에서 8월 초에 가장 많은 주민들이 휴가를 가는데요. 울산 지역 주요 기업들도 집단 휴가에 나서며 도심 공동화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김민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점심시간이면 북적이던 식당가에 인적이 뚝 끊겼습니다. 여기저기 임시 휴무를 알리는 문구가 붙었고 도로는 명절 연휴처럼 한산합니다. 현대자동차 울산 공장이 주말 포함 최장 9일간의 휴가에 들어가며 나타난 풍경입니다. 사람 사는 것 같지가 않지요. 장사하는 사람은 거리에 사람도 많이 다니고 해야 되는데 사람이 없으니까 장사도 안 되고. 현대중공업도 마찬가지. 연차를 일부 사용하면 최장 19일간 휴가가 이어집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심 곳곳이 텅 비는 이른바 공동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반면 울산의 대표 관광지로 불리는 이곳은 정반대입니다. 나들이 나온 시민들과 관광객들로 곳곳이 북새통을 이룹니다. 아무래도 여기가 울산의 좀 대표 명소라고 해서 왔거든요. 저희도 휴가철이라서. 햇볕을 피할 수 있는 도심 한복판 극장가도 마찬가지. 휴가철에 접어들면서 울산 지역 극장 관람객 수가 2배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직장인 휴가철과 어린이 방학 시즌이 겹침으로써 다양한 컬처 활동과 영화 관람을 하기 위해 시원한 영화관에 본격 휴가철을 맞아 울산 인구의 절반 이상인 70만 명 안팎의 시민들이 휴가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 산업도시 울산에서 볼 수 있는 이 특별한 광경은 올해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혁입니다. 어제 경남 지방은 또다시 폭염주의보로 붉게 물들었습니다. 밀양의 한낮 기온은 35.8도까지 올랐는데요. 오늘도 어제만큼 기온이 오르겠습니다. 낮 기온 33도 이상인 곳이 많겠고요. 폭염특보는 더욱 확대 강화되겠습니다. 하늘에는 때때로 구름이 많은 가운데 어제보다 볕이 뜨겁겠고요. 경남 서부 내륙에서는 오늘도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5에서 40mm가 예상되고 벼락과 돌풍이 동반될 수 있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동해상에 위치한 고기압의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현재 경남 지방의 하늘빛은 대체로 흐린 상태고요. 해안 지역으로는 바람도 다소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 정도 높게 출발합니다. 밀양 25도, 창원과 거제가 26도 가리키고요. 낮 기온은 의령과 창녕, 밀양이 34도로 어제만큼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도 2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조금 높고요. 낮 기온은 33도 안팎이 예상됩니다. 해상에도 다소 구름만 지나는 가운데 낮부터 남해 동부 먼바다에는 북동풍이 유입되면서 물결이 점차 거세지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태로는 주말까지 무더위만 기승을 부릴 걸로 나와 있는데요. 태풍이 북상하고 있는 만큼 날씨가 유동적입니다. 최신 기상 정보를 자주 확인하셔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창원시의 자동차 부품 베어링 가공업체 대명이 생산관리사원 3명을 모집합니다. 대졸 이상의 관련 업무 경력자를 우대하며 연봉은 2,800만 원에서 3,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창원시의 공작기계 제조업체 EWS 코리아가 기술영업원 1명을 모집합니다. 고졸 이상 기술영업 경력자를 우대하며 연봉 3천만 원 이상 지급합니다. 김해시의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체 KDA가 품질관리원 5명을 모집합니다. 고졸 이상, 경력 1년 6개월 이상 지원 가능하며 월급 200만 원 이상을 지급합니다. 양산시의 고무 제품 제조업체 우영산업이 생산직 5명, 사무보조원 2명을 모집합니다. 학력, 경력 무관하며 생산직은 최저임금 이상, 사무보조원은 월급 150만 원 이상을 지급합니다. 사천시의 항공정밀공업 전문업체 하이즈항공이 인사훈련사무원 1명을 모집합니다. 4년제 대졸 이상 지원 가능하며 연봉 2,900만 원을 지급합니다. 신임 창원지검장에 김영대 검사장이 취임했습니다. 김영대 검사장은 어제 열린 취임식에서 국민이 검찰 변화를 강하게 요구한다며 스스로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하고 사건 처리의 공정성을 강조했습니다. 김영대 검사장은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 2부장과 대구지검 포항지청장, 대검 과학수사부장 등을 지냈습니다. 종합건설회사 시공능력평가에서 경남에서는 올해 두산중공업이 1위를 차지했습니다. 국토교통부가 전국 11,800여 개 종합건설업체를 종합평가한 결과 발전설비 등 플랜트 시공이 주력인 두산중공업이 1조 2,981억 원으로 경남에서 1위, 전국에서 24위를 차지했습니다. 경남에서는 한림건설과 STX건설, 대저건설이 전국 100위권에 차례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경상남도가 내년도 국비 4조 3,900여 원을 확보하기 위해 이달부터 정부 주요 부처를 집중 방문합니다. 경상남도는 내년 정부 예산안이 이달 기획재정부에서 확정되기 때문에 예산 관련 주요 부처를 방문해 주요 현안 사업을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할 계획입니다. 주요 건의 사업은 마산 로봇랜드 조성 259억 원, 함양 울산 고속국도 건설에 4천억 원, 제2 안민터널 건설 200억 원 등입니다. KBS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